아이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읽고 푼 문제는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만큼을 읽든 이만큼을 읽든 간에 읽고 나면 읽었던 부분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못 찾아내. 그러니까 자꾸만 읽는 거야. 또 다른 단서가 어디 있겠지. 더 분명한 단서가 어디 있겠지. 그런 건 없어. 생각보다. 고3 거는 특히. 그래서 빈칸 추론과 그다음에 함의 추론, 함축된 의미의 추론. 여기 밑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읽는다고 금방 이해되겠어요? 이해가 되면 문제가 그만 풀릴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비어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대신 빈칸 추론보단 조금 순한 맛인 거지. 그나마 뭐 글자라도 써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는 빈칸 추론이랑 함의 추론은 같은 맥락의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 문장이나 밑줄 문장부터 읽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읽는다고 큰 단서인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빈칸이나 밑줄 문장부터. 그래서 우선 읽어보시고 그래도 소재라도 파악하시면 좋아요. 소재 파악이나 글의 분위기, 어조. 아, 지금 이런 분위기, 지금 어떤 소재에 대한 글이구나라는 것도 파악하기는 좋습니다. 두 번째, 실전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전 문장, 직후 문장. 직전 문장과 직후 문장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어. 그래서 직전, 직후 문장도 보실 건데, 이렇게 읽어서 사실 어느 정도 분명한 단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상 지문을 다 읽으실 건데, 음, 방금 얘기했듯이 지문을 전체 해석을 한다고 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 아시겠어요? 음. 지문 전체 해석할 경우에는 어,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을 할 건데 중심 내용 파악이라는 건 맨 마지막인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소재와 관련된 핵심어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1번 문제도 볼게요. 그럼 바로 어떤 얘기인지. 어. 아유, 지랄하고 첫 번째 문장이 겁내 길죠. 여기부터요. 지문의 3분의 1이 한 문장이요. 야, 이러면 양심적으로 이거 읽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의리 없이. 어? 봐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어떻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대절이라고 믿었는지. 어떤 유명한 사람 나왔네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인용이라고 그러죠. 인용을 왜 쓰죠? 글쓴이의 생각에 객관적이고 좀 더 분명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렇죠? 이상적으로 모든 글쓰기의 역사라는 것은 홀데스. 홀데스는 원래 홀드의 3인칭 단수형이에요. 홀즈. 우리는 보통 쓰지만 홀데스는 고어예요. 고어. 옛날 말. 옛날 말. 현대 영어는 아니고요. 옛날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중요한 어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글쓰기의 역사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장 적은 저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즉 가장 많은 상황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글쓰기의 역사라는 것은 작가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상황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이 이상적이다. 그 다음 또 반복되죠. 이상적으로 이상적인 것은 더 플러스 형용사 the ideal 이상적인 것은 지속하다. 됐니? 뭐를? 보세요. 객관적이고 personalized가 개인화하다인데 D가 붙으면 부정어죠. 탈개인화, 즉 개인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그런 역사를 지속한대요. 그리고 written, 분사구문이죠. 쓰여져요. 뭐로? plain, 분명하고 neutral, 중립적이며 strictly, 엄격하게 unrhetorical한 스타일로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모든 단어 다 알고 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역사.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모든 appearance, 모습에 주면서 어떤 모습에? nobody니까 아무도에 의하지 않은 채 서술되어지는 모습. 그럼 여기서 말하는 nobody는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최소한의 작가가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진 지금 제가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 뭐예요? 이걸 통합하자면 객관적이다, 분명하다, 그쵸? 됐니? 따라서 뭐다? 역사의 글쓰기, 글쓰기의 역사는 바로 어떤 것이어야 됐다? 저자, 작가를 배제한 그 상황 자체, 객관적인, 분명한, 중립적인, 개인적인 것이 아닌 일관성이 있죠. 됐니? 답을 골라보시죠. 아, 영상 올라갈 거예요. 찍어도 돼요. 지금 다시 찍으세요. 자, 보시면 즉 이 말인 즉슨 뭐냐면 필터가 뭔지는 알죠? 필터. 우리가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고 공기청정기도 필터가 있듯이 거르다라는 뜻이고 걸러지지 않는 것. 개인의 관점을 통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즉 개인적인 것을 배제하고 2번 어떤 목격자를 가지지 않는 것. 개인적인 관점을 배제한다는 게 목격자를 없애는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할 목격자를 가지지 않는 것. 3번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 이건 아예 반대 내용이네요. 그렇죠? 다양한 관점 필요 없어요. 4번 사건의 많은 흔적들을 찾는 것. 어떤 yet 아직도 have to be discovered 발견되지 않은 사건. 사건의 중심이 아니죠. 됐죠? 그러니까 사건의 흔적들을 많이 찾냐 아니냐의 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5번에 reinterpretation 재해석이네요. 다시 해석하는 것. 다시 해석 필요 없죠. 왜? 있는 그대로 분명하고 중립적이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차근히 푸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한 문장을 읽었으면, 두 문장을 읽었으면 내가 읽은 문장에 대한 내용 정리가 돼야 된다고. 어? 무조건 샤프로 밑줄 치면서 빨리빨리 읽어 제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됐죠? 단어 이거 하나 하고 가십시오. 그거 unrhetorical 요거요. 반이요 말고 on 빼고 외우실게요. rhetorical 하면 이제 on도 알 테니까 rhetorical 하면요. 수사적인이에요. 수사적인. 그러니까 수사적인이 뭐예요? 꾸며주는 거, 수식해주는 거. 수사 여부, 미사 여부라고 하잖아요. 왜? 꾸며주는 말들. 아까 있잖아요. 분명하고 중립적이면 당연히 수식 어구가 거의 없는 이런 문체. 스타일, 방식인데 그래서 글쓰기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이게 의역을 하면 얘는 문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문체를 외우지 마세요. 글쓰기에서의 방식, 문체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니까 해석지에는. 애들이 그래. 스타일이 문체란 뜻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2번으로 가보죠. 밑줄부터 읽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어진다. 빈칸은 이제 물어보는 그 선택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2번처럼 여기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단어 빈칸이고 3번, 4번 가시면 아마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문장이죠.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들은 이제 힌트가 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3, 4번은 이제 문장이 통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다 형용사네요. 보기가. 그래서 밑줄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찾는 건 어떤 결과냐? 그 결과의 속성, 특징을 찾는 거예요. 뭐에서처럼 일부 영국의 투표자들이 알아냈어요. 2016년 모한 이후에 캐스트 던지다, 프로테스트 항의 투표를 던진 이후에 뭐에 대한 영국이 Leave the 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 투표를 던진 이후에 알아냈대요. 됐어요? 그럼 이 문장 여러분이 봤을 때 빈칸에 있는 문장 읽었는데 이 문장은 여기 빈칸 뒤에를 읽는 게 낫겠니? 윗부분 읽는 게 낫겠니? 여러분 판단은 어때요? 응? 여러분의 선택이요. 이제 정답은 없어요. 지문과 내용은 뭐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디스가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읽어도 되지 않나 싶긴 하죠. 이것이 밑줄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쉽게. 근데 저는 아랫부분을 읽을 거예요. 왜? 주어진 문장에 뭐가 나왔으니까.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투표의 예시에서처럼 밑줄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으니 저는 요 예시를 전 읽을 겁니다. 이따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시를 읽었을 때 답과 위에 읽었을 때 답 어느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제가 답이 아니라 글을 많이 읽어보면 여러분도 똑같은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생겨요. 리퍼렌덤, 국민투표 이전에 이거 내용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쉬운데 어려워요.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국가의 폴 여론조사가 대절을 보여줍니다.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투표자들이 선호했대요. 남아있기를 유럽연합에. 국민투표하기 전에 여론조사니까 국민들이 우리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대. 근데 그것이 뭐로 이어지다? 많은 디스 그룬틀드 시리즌스 이거 단어 몰라도 풀 수 있다잉? 잘 봐.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이끌었다. 뭐라고? 그들의 리브, 탈퇴 투표는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이끌었대요. 됐어요? 내용 정리했어? 안 써도 돼. 괜찮아. 지우야. 과정을 잘 봐야 돼. 이렇게 내용 정리했어요? 아직 투표하지 않았는데 여론조사니까 국민들이 유럽연합 탈퇴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 전에 이런 결과,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나니까 그럼 어디 국민의 탈퇴 투표는 중요한 게 아닌데?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국민들은 단지 원했던 것 뿐이야. 목소리 내기를, 그들의 좌절을, 뭐에 대한 영국 정부에 반대한 좌절, 고통.
됐어요? 즉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이거지 오히려. 근데 뒤에 보시면 리브 캠페인 1 뭐야? 탈퇴 운동이 이기고 나서 이거죠. 탈퇴 운동이 이겼다는 얘기는 뭘까요? 투표를 했는데 탈퇴에 찬성 투표가 많은 거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들 대다수는 뭐랬어? 탈퇴 반대를 했잖아. 근데 탈퇴가 찬성이잖아. 지금 통과된 거잖아. 그러면. 응? 됐어요? 그걸 알아냈으면 돼요. 하고 난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보터스 리모얼스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 모르죠. 괜찮아요. 한 BBC 기자가 트위터에 올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뭐라고? 그들은 워크업 일어나 보니 뭐 하게 됐다? 내가 뭘 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실제로는 기대 예상하지 않았대요. 영국이 탈퇴할 거라고는. 그럼 이 말은 뭘까? 국민들이 투표를 어디다 한 거야? 반대가 아니고 찬성에 던진 거야. 왜? 아까 뭐랬으니까 항의 투표야. 항의 투표라고.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찬성에 던져버리면 정부가 국민들 단단히 화났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어야 되는 건데 몰랐던 거야. 이해했어요? 자, 요렇게 읽고 답을 찾는 거랑 위로 올라가 보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시고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요. 이게 수학, 과학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우스 어디 갔니? 미안. 봐봐요. Our cognitive tendency, 우리의 인지 경향, 성향, 뭐를 fill in gap, 갭은 차이죠. 차이를 채우려는 우리의 인지적 성향은 dominate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dominate, 지배하다, 우세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차이를 채우려는 인지적 성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 이게? 그냥 쓱 읽고서 아씨 어려워 하면 안 되고 이 연습을 이 되게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차이를 채우려는 인지적 성향. 됐니? 공백이 생기고 구멍이 났을 때 그걸 채우려는 인지적 성향, 즉 내 의지인 거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배해 버린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즉 앞에서 얘기했던 이 차이가 되는 것이고, 됐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간격을 채우려는 성향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배한대. 우세하다는 것이 더 크다고. 뭐 하면서? What we do. 우리가 뭘 하는지. 됐죠? No help us. 자, 문장 구조 좀 볼래요? 얘는 이탈릭스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 그것을 사용하면서 뭐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장난 같지? 어렵지? 응? 그럼 이제 어떻게? 아씨 모르겠는데 하고 빨리 내려가는 거야. 어? 즉 어떤 과정이냐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요, 여겨요. 신뢰할 만한 사실이라고 여기는 가정.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쉽게 밑줄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으니 이거죠. 못 풀걸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완벽하게 해석이 돼도. 자, 그럼 어떤 결과를 이루었습니까? 1번에 검증된 결과, 2번에 바꿀 수 있는 결과, 3번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4번에 과도한 가치를 둔, 5번에 인포머티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떤 결과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죠.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국인들이 찬성 투표를 했냐 반대 투표를 했냐를 사실 모른다고 쳐도 이거 어떻게 밑에 읽으면은 아 국민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 됐습니까? 하나 더 하시죠. 단어 시험 보기엔 시간이 물 건너갔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지송이도 좋아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방법만 조금 알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방법이라기보다 아까 제가 오늘 막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읽으면 내용 정리해라. 내용 정리가 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엄청 쉽게. 몇 번 골랐니? 2번. 은지는? 몇 번 골랐냐고? 아, 이따 말한다고요? 넌 골랐어요? 봐봐요. 너는? 몇 분이요? 세 명이 답이 같고 한 명만 답이 달라요. 이런 보통 누가 이겨요? 얘네 이길 것 같아요? 답은 5번이에요. 뭘 아니야, 내가 5번이라 했는데. 야! 뭐라고? 어서 또 바꾸기 하고 있어, 저. 하품이나 해. 자, 봅니다. 우선 주어진 문장이 너무 땡큐죠. 그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란 얘기예요. 잘 봐봐. 많은 보호 프로그램들은 오늘날, 왜 빨간색 척해? 오늘날 이해합니다. 필요성을. 어떤 필요성? 다 투부정사죠. 어떤 필요성? 밑줄할 필요성. 뭐 하기 위해서? 빌드, 만들다. 성공적인 보호 프로그램을. 됐지? 내용 정리해봐, 이제. 어떤 보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밑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이해한대. 됐니? 그럼 다시. 보존 프로그램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밑줄인 거지. 밑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성공할 수 있대. 오늘날. 그럼 따라서 뭐야? 옛날에는 이런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금은 이해한다고.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직전, 직후 문장 있는 게 유리하다고. 봐봐. 직전 문장 보세요. 사실 저는 직후 문장 보고 답 바로 고를 건데. 봐봐요. In this instance, 이러한 경우에 있습니다. 상호 관계가 between A and B.
환경과 직업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대요. 성공적인 프로그램. 됐니? 이 프로그램. 됐어요? 그럼 밑줄 뭐 들어가면 돼? 이거 들어가면 돼요. 직업. 직업과 관련된 게 답이에요. 생각해봐. 환경과 직업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대. 이러한 경우에, 즉 밑줄이 있는 문장 이러한 경우에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니까? 환경과 직업 사이에? 근데 어떻게 해요? 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럼 직업이 답이라고. 아니, 읽었으면 이해를 해야지. 내가 무슨 마술 부린 거냐고. 이게 왜 신기하냐고. 문장을 읽었으면 내용 파악이 안 된 거잖아. 아니, 반대로 지금 내가 설명하지 않고 두 문장 읽은 다음에 동훈아 이거 두 문장 무슨 얘기냐 하면 너 뭐라고 할래? 그냥 보존 프로그램 성공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잖아. 직접 문장 보실래요? 있어. 있습니다. 많은 리터처 문헌 자료가 어떤 제시하는 대절이라고. 더 푸얼, 더 플러스 형용사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exploit.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착취하다, 이용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내추럴 인바이러먼트, 자연 환경을 이용, 착취한대요. 뭐 하면? No other opportunity. 기회가 없으면. 어떤 기회? 그들의 생계를 향상시킬 기회가 없으면. 그들의 생계를 향상시킨대요. 뭐가 필요해 그러면? 직업이 필요하죠. 여기 있네요. 경제적인 기회. 그대로 오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를 향상시킬 기회를 주면 자연환경, 착취 이용 안 하겠지.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한대요? 오늘날 프로그램 성공하려면 뭘 주라고요? 돈 벌어 먹게 살게 도와주라고요.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갖다 지금 푸는 거잖아. 보기 보세요. 임포즈 부과하다. 엄격한 제한을 로컬 시리즌스에게. 2번 만드레어 할모니어스 조화로운 관계 자연과의 즉 자연과의 관계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3번 가르치다. 뭘 가르쳐?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이건 교육 얘기고요. 4번 요구하는 거래요. 정확한 분석, 과거의 실수에 대한 분석. 그럼 3등급 이하, 4등급 이하.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다들 작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내용 파악이 안 됐으니, 자연보호 얘기야?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먹고도 살아야겠지. 거자. 어떻게 하지? 가르칠까? 근데 자기 딸,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자기가 이거 작가야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면 가르치기 아니야. 네, 조화롭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번 할까? 그래. 아니야. 앞에 보니까 2번이 많이 나왔어. 아니야. 2번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냥 3번으로 하지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이제부터. 와.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요. 지휘야, 그지? 자꾸 살 붙여 이제 거기다가 한두 개의 단어랑 이제 소재만 딱 잡으면 이제 거기다가 자꾸 살 붙여서 이제 공상과학이 됩니다. 공상 소재 돼버려요 이제. 잘 읽어. 야, 내가 지금 오늘 3개 풀었잖아, 그치? 3개 푸는 것 중에 지문 다 읽은 거 있어? 3개 다 지금 절반도 안 읽었어. 어? 이게 우연의 일치야? 진짜 어려운 거는 다 읽어. 근데 너 어떻게 점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더 읽는 거야. 너 어떻게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포기하고 다 읽어버려 그냥. 에이 어차피 다 읽을 건데 뭘 하고 다 읽어.
마음은 조급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토요일까지 요거 풀어 오십시오. 요거 1회 다 푸시고 8문제. 그다음에 2회 반만 풀어 오세요. 반이니까 4문제가 되겠죠. 잘 들어 봐봐. 봐봐. 숙제 풀 때 이것처럼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밑줄이니까 이걸 풀 때 내가 2번을 고르든 3번을 고르든 답을 몇 번 골랐든지 간에 답을 고르면 나는 뭐 요 문장 때문에 답이 4번인 것 같아요. 이거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근거를 찾아와. 틀려도 근거가 있어야 틀리지. 됐어요? 틀린 오답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근거가 틀렸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너네는 고치기가 쉬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방향을. 근데 그게 아니라 막연히 그냥 읽어보니까 느낌상 3번인데요. 이건 찍은 거잖아. 오케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근거를 찾아와. 내가 판단한 근거. 아시겠죠? 자, 오답 노트 잘 써오시고 단어 시험 잘 준비해 오시고요. 뭐라고요? 얘기해.